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포 판타지 장르에 대해서 장르별로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공포 판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포의 판타지라고 하면 뭐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뭐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타게 되면 천천히 정상에 올라갔다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죠. 이것을 막 반복하면서 막 내장도 쏠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 하는데 이게 이제 몸이 붕 뜨는 기분을 즐길 수 있다.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안전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안전벨트가 없었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을 짜릿하게 기분을 느끼면서 즐기는 것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감각이 설계돼 있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보다 더 안전하다는 상태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의 공포를 쾌감으로 바꾸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공포 장르는 이런 거를 잘 이용해서 만들어야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이라는 요소가 그 공포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덴마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는데 우주와 달을 배경으로 한 그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장르 작품인데요. SF 장르죠. 그래서 여기에 떤 부분이 그런 공포의 그런 한 장면이냐면 하도르란 상사가 받는 형벌 중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 갇히는 형벌 이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수의 죄수가 결국 그 안에서 자살을 한다고 알려진 그 악명 높은 형벌의 진정한 무서움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극도의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덴마라는 작품에도 만들었는데 이 덴마라는 작품이 거의 27억 뷰 정도 10년 동안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는데 이 마지막에 떡밥을 회수를 다 못해서 이제 굉장히 또 독자들한테 실망감을 줬다고 하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나온 작품이 이 1차 저작물을 다시 만들어 놓은 그런 2차 저작물이 있죠. 그래서 덴큐라는 작품이 어,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밥 회수 못한 거를 다시 한번 스토리 만들고 만들었던 그 덴큐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덴큐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7화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덴마 작품을 보셨던 그런 그 독자분들이 아마 덴큐 작품도 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한번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롤로그에 가서 보니까 약간 그 독특한 그런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프롤로그에 가면 별점이 참 좋죠, 지금. 네. 15세 이상 감상을 권하고 약간 그림체가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덴마라는 작품이 거의 그 출판 만화 형태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칸이 한 그 화면에 세 칸씩 이렇게 들어간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줬고 좀 더 이렇게 동그란 화면으로 좀 화면을 VR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세 칸씩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자 이렇게 앵글을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도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여기에 오버 더 숄더 컷으로 이렇게 말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대사를 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었고 다시 앵글을 돌려서 여기 캐릭터가 다시 말할 수 있게 하고 자 왼쪽 화면으로 다시 앵글을 돌렸고요. 다시 위쪽으로 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앵글을 돌렸고 이것을 듣는 그 캐릭터들이 다시 앉아있는 쪽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뭐 다들 따분해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죠? 이게 화면을 구성했고 자 여기에는 이제 멀리 바라보는 시선의 그런 투시를 이용해서 쭉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화면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위로 넘어가는 그런 앵글을 선택했죠. 예, 이렇게 선택해서 화면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주고 지금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작품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제 덴마라는 작품이 이제 있는데 뭐 그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사실 결제 시스템도 엄청 빨리 붙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부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약간 좀 덴큐나 덴마는 조금 다르죠. 예, 그림체가 다르죠.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참 아쉬운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웹툰 문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했고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 멸망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화면이 있고요. 우주를 넘나드는 판타지 시크 개그라는 장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진지해져 갔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긴 또 캥거루가 나와가지고 뭐 서로 두들겨 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게 이제 시크한 개그다라는 것으로 표방을 했었던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드렸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포 판타지에서는 또 사이언스 픽션 작품 중에는 또 하나 승리호가 있죠. 승리호는 2092년 우주 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한 후에 위험한 거리에 뛰어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승리호는 현재 넷플릭스에 있는 그런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카카오 페이지엔 지금 승리호가 연재되고 있었는데 그때 넷플릭스에서 연재될 때는 그 방영이 됐을 때 이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연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장으로 나오는 여자 캐릭터가 조금 약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어, 내용이 있더라고요. 리뷰가 있는데 이때 만들어졌던 게 이제 얼라이브라는 새로운 비용 방식을 접목했습니다. 이게 자가 상하 스크롤을 하면 화면의 심도가 바뀌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배경음악도 달라진다는 그런 얼라이브 방식인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봤는데 잠깐 보도록 하죠. 피감 있게 가는 것이 얼라이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2092년 지구의 운명을 건 승리호의 모험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슈퍼 웹툰 프로젝트 승리호 매주 수요일 절찬 연재 중. 네, 요게 지금 승리호에서 나왔던 그 얼라이브 형태의 뷰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유튜브에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는 형태, 심도가 굉장히 바뀌죠. 또 공포의 판타지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네테스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게 플라넷이라는 게 사실 행성이란 뜻이고 이 그리스어로 봤을 때는 방랑자란 뜻을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플라네테스는 방랑자의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 이제 나오는 그런 심리 갈등이 내면적 심리 갈등이 주로 돼 있고요. 이것은 이제 네이버에 1편, 2편, 3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부분을 좀 가져와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주인공 하치마키라는 주인공이 감각 차단 실험실에서 제한된 우주 공간 체험 때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심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공포의 판타지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한번 이거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으로밖에 안 나와 있어서 네, SF 장르라서 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웹툰에서 공포 장르물은 어떻게 공포를 유발하는가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웹툰의 시대에는 출판 만화의 시대와는 다른 어떤 식으로 다른 공포 유발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차이는 페이지로 나눠지지 않는 스크롤 시대의 문화와 어떤 식으로 조응하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웹툰과 소설, 영화에서의 공포 장치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같은가? 공포를 느끼는 심리나 메커니즘은 매체에 따라 달라지면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다음에 공포의 어떤 요소들이 매체가 달라져도 그대로 힘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웹툰은 스크롤이죠. 예, 세로 지면에 제한이 없는 스크롤이다 보니까 약간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이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 공포를 더 크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나 이런 쪽에서는 출판 쪽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공포의 요소를 좀 더 우리는 멀티미디어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의 장치를 분석하는 두 가지 틀이라면 하나는 서사적인 측면, 하나는 이미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웹툰이나 만화는 이미지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 각광받는지, 어떤 효과가 각광받는지, 깜짝 놀라게 하는 공포와 밤에 누우면 생각나는 공포는 어떻게 다른가? 네, 그런 장치들이 한국의 고유한 상황과 어떻게 연결점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공포물은 국경을 넘고 매체를 넘는다 해서 어, 전 세계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캠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공포스러운 그렇게 뭔가 흔들리는 느낌 이런 것들도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가오는 공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틀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공포가 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거, 문장을 쓰게 된 것이 이제 노약자나 임산부는 구독을 금합니다. 이런 단어는 이토 준지의 그런 공포 만화에서 쓰였던 단어죠. 그래서 소용돌이라는 그런 작품에서 뒷표지에다가 경고 문구를 넣었죠. 경고 문구를 노약자나 임산부는 구독을 금합니다라고 경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토 준지는 토미에의 원작자죠. 그래서 1999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같은 해 일본에서 영화가 됐던 소용돌이가 배우 신은경이 조연으로 나와서 출연했다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작가가 공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작가는 뭐 다양한 이 만화를 했어요. 그래서 시사 만화도 하고 뭐 이런 만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공포에는 좀 더 재능이 있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꽤 오랫동안 공포 만화, 무서운 만화, 이토 준제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저도 이렇게 뭐 이분이 하는 그런 전시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다가 그 안에 저 혼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포심을 좀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서워서 싫은 사람이죠. 그래서 기분 나빠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소용돌이의 무대가 해안가의 작은 마을이고 여자 고등학생 키리에가 만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소용돌이 모양에 빠져들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플롯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 마을엔 흉흉한 일들이 발생하고 소용돌이 패턴이 지문부터 달팽이 껍질, 꽈배기 과자까지 자연에 존재하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들이고 소용돌이의 힘은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반복 패턴을 기괴하고 불쾌한 것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오싹한 공포심을 연결짓는 데 있다. 그래서 소용돌이에는 사람의 몸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둥글게 말리고 머리카락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베베 꼬이는데 토미에이에서는 주인공이 절단된 몸을 다시 머리가 나오면서 주렁주렁 자라나는 것도 있고요. 이토준지의 공포의 물고기는 나중에 동명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데 괴 생명체들이 입과 항문에 호스를 연결해서 몸에서 나온 가스를 동력으로 삼아서 생명체의 몸을 잠식한다는 그런 기기묘묘한 상황, 인체 변형의 모습을 지배할 정도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 준지의 그런 작품을 유튜브에도 오픈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皆さん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渦巻きを監督楽しみにしてくださってるお互いのためにこういうちょっとこうやっ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我々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の 네, 여기서부터
私の生まれ育ったクローズ町。これからお話しするのはこの町で起こった奇妙な出来事の数々です。はい、ここまでしかまだお見せできないんですよね。お見せできるものはまだあるんですよ、もちろん。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예고편인데요. 보기에도 약간 음산하죠. 예. 그런 것을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틀에서 보여주는 공포들이 이제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링 시리즈 주인공의 귀신 사다코의 경우는 한국 공포 영화에 이미지로 영향을 끼쳤고, 이건 뭐 수많은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끼쳤죠. 흰 소복 입고 긴 머리 풀어헤치고 TV에서 뚫고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런 기괴한데 이런 움직임조차도 좀 기괴하고 움직임 자체가 자연스럽기보다는 구체 관절 인형처럼 약간 부서진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목도 꺾고 팔뚝을 기괴하게 비틀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패러디 되기도 하고 오마주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이제 칸틀에서 보여주는 공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컨저링 웹툰이 네이버에 이제 무비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60도 영상이 있습니다. 컨저링도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그런 공포 영화죠. 그래서 한번 요 무비 쪽에 있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품 보면 이렇게 컨저링에서 이게 이제 많이 만들어졌던 그 홍보를 위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만들었나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고편 형태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내려가면서 자, 이렇게 계속 그 단어가 다음 컷과 연결을 하면서 점점점 이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약간 사선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예, 지금 불안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컷이 짧은 컷이 나오면서 자, 화면을 보면 이 위쪽에 뭔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 음산한 느낌으로 또다시 효과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계속 연결하고 내려가고 있죠. 네네. 자, 이렇게 짧은 컷이 양쪽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시간의 흐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점점점 사라지고
글씨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오죠. 초자연 현상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 혼자 보지 말라고 돼 있죠. 예. 이렇게 예고편 같은 걸 만들었고요. 컨저링 360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인데 360도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Hi, I'm James Wan. Welcome to the Conjuring 2 virtual reality experience. I hope you enjoy. I come here to see my family. They're not here now. This is my house. My house! 네. 예상했습니다. 예. 무서울 거라고 예상했고요. 자, 칸틀에서 보여주는 공포에는 또 이제 0.0 메가헤르츠라는 작품이 있죠. 예, 장작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이것도 이 캠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귀신이나 죽은 존재를 나타내는 주파수에 대한 설명이고, 이 뇌파나 진동수를 귀신의 주파수와 일치시키면 직접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설정, 이게 이제 컨셉입니다. 이 작품의 귀신에는 사다크를 연상시키는 작화가 있고, 웹툰의 경우에는 스크롤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공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알 수 없는 형체가 흐물거리기 시작하고, 스크롤을 해서 화면을 끌어올리면 아래쪽에 괴이한 얼굴이 늘 부릅뜨고 있고, 뭐 이런 영상과 아주 비슷한 형태를 스크롤 형태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링 시리즈를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고편이 있는데 0.0 메가헤르츠 캐릭터 ASMR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캐릭터별로 이 말하는 것을 아주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고요. 무빙툰으로 보는 공포 웹툰인데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지독히도 내리던 밤, 그 남자가 찾아왔다. 심한 다툼 뒤 정신을 차렸을 때 난 어딘가에 매달려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내 몸에 까만 물이 흐르는 것을 봤다. 물은 점점 많이 흘러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이때에 난 처음 내 죽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이 아주 오랜만에 내 얼굴을 봤던 때였다. 며칠이 흘렀고 난 웃고 있었다. 한경아, 왜 그래요? 윤희 씨, 그래, 언니가 꺼내줄게. 정신 좀 차려요. 나봐요, 한경이 또 그러잖아요. 뭔가 봤어요? 아니요, 어서 가요 우리. 기철 씨는 도망친 건가? 괜찮을까요? 몰라요. 그딴 것보다 그만둘래요. 이런 짓 그냥 내 인생 살래요. 그만두고 싶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두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내 짐 좀 떠맡아줘야겠어. 차가 날 앞지를 때가 됐는데 온다. 하얀 개요? 하얀 개가 저승사자의 심부름꾼이라는 속설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 한 마리 기르세요. 그리고 속도 좀 줄여요. 길도 험하고 비도 오는데. 윤희 씨? 네. 뭐였지? 고라니.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까 그 브레이크 소리가 이거였군. 아까 그 차를 따라갔어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비가 그치네요. 달? 귀신의 행동 반경은 수맥 위에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 제한이 풀릴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작년 나한테 찾아온 일이나 한경 씨가 발작을 일으키던 때가 있었어. 분명 행동 제약이 풀릴 때가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작년 귀신이 날 찾아왔을 때가 음력 7월 14일, 한경 씨가 발작을 한 날 6월 23일. 만월이야. 만월에 가까울수록 귀신의 행동 제약이 없어져요. 약 보름 전인 6월 23일, 귀신이 한경 씨한테 찾아갔던 거죠. 정한경 씨,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위험해요. 저 앞에서 내려주세요. 상엽 씨 집은 좀 더 가야 하잖아요. 윤희 씨, 잘 들으세요. 윤희 씨는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뭘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하세요. 애써 부정하고 있었지만 난 이미 봐선 안 될 것을 본 것 같아요. 언니, 한경아, 여기야. 꺼내줘. 그 안에 있는 거야? 거긴 왜 들어간 거야, 한경아? 기다려, 한경아. 언니가 곧 데리러.
신고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만뒀다. 누가 우리 진술을 믿어줄까? 왜 그러니? 혹시 박각식과의 나방을 알아? 이놈들은 박쥐를 피하려고 초음파를 발사하는데 몇 달째 귀신이 안 보이고 있어. 그 나방처럼 내 안에서 뭔가 생긴 걸까?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걸까? 네, 이 영화랑 약간 좀 다르네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 영화랑 조금 다른데 그 다음에 옥수역 귀신 많이 알고 계시죠? 옥수역 귀신은 이렇게 갑자기 손이 나와서 전 세계를 아주 공포의 도가니로 넣었었죠. 예. 그 다음에 봉천동 귀신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전개를 좀 더 재미있는 요소로 웹툰의 그런 특징에 맞게 만들어준 그런 게임이었고요. 게임형 그런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패러디한 작품이 브람 콩콩 코믹스에서 사직동 귀신이란 걸 만들어서 패러디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재미있는 요소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다음 도시괴담의 경우도 빨간 마스크라는 그런 괴담이 있었죠. 이건 무빙툰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서 무빙툰으로 한번 보시면 또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빨간 마스크는 계속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이런 그런 괴담인가 봐요. 일본 괴담인데 이거를 좀 한국에서 병맛으로 만든 그런 무빙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이런 병맛스러운 코믹과 공포 등이 이제 원주민 공포 만화라고 네이버 웹툰에도 있죠. 예,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본격 반전 공포 스릴러가 온다. 이렇게 해서 로고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약간 좀 자극적인 스토리로 공포감을 주는데 그림체는 좀 더 좋아지고 공포감은 덜하고 좀 안 무섭다는 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섬뜩하고 무섭게 잘 그리는 작가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요. 좀 더 공포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고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포라는 것은 서사적 특징 중에 하나가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주인공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고 주인공이 닫힌 문을 여는 순간 하지마 하고 외쳐보는 사람들이 많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도 그럴 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물의 클리셰가 계속 재생산되는데도 재밌는 것은 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호기심, 인간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한다는 데 있는 거죠. 저 문을 열는 순간 뭐가 나올 것 같아. 이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자도 마찬가지로 보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스크롤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듣고도 직접 보고 싶어하고 공포물의 주인공처럼 금단의 선을 넘고 무서운 거 계속 또 향해서 가는 모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도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낸 효과들을 요즘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게 공포 영화라는 것은 감독들이 뭐 약간 자금이 부족할 때 공포 영화로 굉장히 큰 그 수익을 내는 그런 영화들도 있죠. 그래서 요즘 유명한 감독들이 대부분 공포 영화부터 시작한 감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포의 장르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